제2회 미래의별 신예 최강전 결승 제1국입니다. 박하민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지금 박하민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한참 중반전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김명훈 선수의 공격 그리고 박하민 선수의 타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한창 승부처가 진행 중입니다. 네, 대국을 보기에 앞서서 또 대회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2회 미래의별 신예 최강전 주최 주관은 한국기원, 후원은 지금 해설하고 계신 목진석 구단 그리고 미래의별 후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후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참가 대상은 2013년 이후 입단자입니다. 이것은 이번 대회 중국, 일본, 대만에서도 선수들이 초청이 되어서 왔는데 모두 2013년 이후 입단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KB리그 선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상금은 정기 대회보다 올랐습니다. 우승은 1,000만 원, 준우승은 600만 원입니다. 네, 선수 구성은 총 16명이 이제 본선 토너먼트를 치르게 됐는데요. 한국은 전기 우승 및 준우승 그리고 랭킹 상위 2명, 또 예선 통과자까지 모두 9명의 선수가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중국, 일본, 대만 각 2명씩 그리고 와일드카드로 이번 대회에 위리준 선수까지 해서 7명의 외국 기사가 16강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3회입니다. 장고 대국입니다. 네,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치러진 16강전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죠. 네, 일본, 대만은 모든 기사들이 탈락을 했고 중국의 리웨이칭 선수만 16강전에서 진출해서 8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대진표입니다. 박하민 선수와 김명훈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 있는데요. 네, 김명훈 선수는 우승 후보답게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 또 박하민 선수는 리웨이칭 선수이죠. 까다로운 이 중국 신예 기사를 꺾고 당당하게 결승 진출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아주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 박하민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 김명훈 선수가 사실은 더 네. 우세할 거라는 평이 많은데 어떨까요? 그동안 랭킹이나 성적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앞섰지만 또 상대 전적은 박하민 선수가 한 판 이긴 적이 있고요. 네, 박하민 선수가 지금 한창 자신감이 최고조에 올라 달한 상태이기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역시 흥미진진한 대국인데요.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제2회 미래의별 신예 최강전 결승 1국 박하민 선수의 100번, 김명훈 선수의 흑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는 대국할 때 좀 제스처가 많은 편이고요. 네, 반대로 박하민 선수는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두 선수의 기풍 또한 완전히 극과 극의 쌍반된 기풍이고 서로의 장점이 상대의 단점, 서로의 네. 단점이 상대의 장점일 정도로 정말 극명한 기풍을 가지고 있는 두 기사입니다. 네, 지금 한창 중반 중앙 쪽 이제 공격이 진행 중에 있는데 흑이 쉬운 장면에서 백이 붙이고 흑이 여기 젖힌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흑이 이 교환을 안 해두었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이제 선수라고 보고 안 해두었는데 돼 있다고 보시면 여기를 젖힐 때 끊는 것은 이렇게 돌파되는 자세가 이건 백이 상당히 위험해지죠. 네, 바로 끊기는 수도 남아 있고 전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끊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상변에 어깨 짚었던 수가 또 다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박하민 선수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장면이고 실제로도 이 장면에서 거의 한 10분 동안 장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를 이제 아껴둘 이유는 네. 없는데 이제 근거도 다 없애고 형태를 결정지어 놓는 의미로 다 아껴놓을 이유는 없는데
지금은 우선 이 교환은 하지 않았고요. 김명훈 선수가 이 한승주 선수와의 4강전에서도 당연히 본인이 선수할 수 있는 교환을 아끼다가 사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역으로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눈목자로 씌우기 전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을 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들여다보는 교환을 안 하다가 또 역으로 좀 화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끊고 지금 들여다보면 백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나 이렇게 반발을 하고 이쪽으로 돌이 와서 좌변을 모두 버리고 상변을 모두 잡자 이런 작전도 가능해요. 바꿔치기네요. 네, 바꿔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환은 이제 요즘에 알파고가 화제인데 알파고는 다 해두거든요. 선악을 떠나서 다 해두더라고요. 아끼지 않는다 네. 이런 뜻이죠. 팩감 같은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다 해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간은 프로 기사들은 사실 이런 장면에서 대부분 다 아끼죠. 네. 왠지 나중에 팩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좀 아까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아끼는 것이 보통의 이제 수법입니다. 네, 지금 중앙에서의 전투가 중요한데요. 승부처 지금 보기 전에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의 흑번이고요. 지금 한창 승부처인데요. 빠르게 한번 진행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목자 구침을 들고 나왔고 초반 포석은 서로 유연하게 무난하게 진행이 됐죠. 네, 여기서도 이제 두 칸 높은 협공을 하니까 반대쪽에서 재협공을 하고 네, 한 칸 띄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이제 백이 두 칸 벌리는 수도 큰데 이쪽 다가오는 수를 선택을 했고 대신 흑은 상변을 선수로 네. 돌렸고요. 이 자리를 선수로 했던 것이 흑의 입장에서 좀 기분 좋은 출발이었던 것 같고요. 네. 백은 이 다가온 수를 이용해서 우하기 쪽을 도려냈고 흑은 역시 여기서 뭐 복잡하게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시원시원하게 넘겨주고 여기서 이제 이득을 구했습니다. 이쪽에서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전투에서 상당히 실전적인 수법을 구사를 했죠. 두 번 이선을 밀고 사실 이렇게 날이자 되어 있는 돌이 많이 다치긴 했습니다만 네. 끊어서 우변 쪽 폭을 키우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상당히 유력했던 것 같아요. 이쪽을 오니까 또 한 번 두텁게 두면서 우변 쪽을 강화를 했고 날일자로 왔을 때 날일자로 나오고 여기서도 서로 뭐 둘 수 있는 진행입니다. 백은 실리를 얻어서 또 안정을 취했고 흑은 부분적으로는 실리를 허용했지만 여기를 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명훈 선수를 선수가. 뽑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두텁게 처리해서 밀고 나오면서 좌변 쪽으로 전장이 옮겨졌고요. 네. 백에 들여다보고 붙인 것은 이제 좌변 쪽에서 바로 전투를 벌이는 것보다 행마를 구한 느낌이 있고 여기서도 서로 최강의 수법 그리고 상대의 이 의도를 거스르는 수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이쪽 대세점도 상당히 빛나는 자리지만 네. 김명훈 선수의 기풍대로 바로 접근전을 벌이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박하민 선수는 반면에 침착하게 이제 챙길 것은 챙기고 상대의 이 행마에 기대서 이 행마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호구치니까 침착하게 넘어주고 네. 여기서도 이제 김명훈 선수가 좀 더 급하게 또는 급전으로 이끌 수 있었는데 여기를 날일자로 두면서 중앙 대마 공격과 하변 쪽 침투를 맛보기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하민 선수도 어딘가를 여기를 후수로 지키게 되면 하변 쪽으로 흑이 들어올 것이 뻔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돌아서 선수를 잡자라고 어깨를 짚었고 흑 역시 여기서 쉽게 받아주다가는 후수를 이제 뽑을 것 같으니까 강하게 반발을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붙이고 젖혔는데 사실 흑은 언제든지 이 교환은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네.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줄 수가 있었는데 이 교환을 안 한 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는 끊어서 아예 이제 들여다보면 뭐 네, 이쪽으로 단수 칠 수도 있고 늘어서 좌변을 다 버리더라도 바꿔치기 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네. 가능하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개가 또 해봐야 되겠지만 흙이 들여다보지 않는 아껴둔 것을 응징하려면 백도 이렇게 두는 것이 최강의 진행입니다. 이것도 기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실전 진행이 됐고 박하민 선수가 아직도 장고 중인데요. 결국은 지금 이 장면에서의 처리가 승부의 직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결승 1국의 승부처입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고 박하민 선수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곧 6분 후면은 초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확실히 박하민 선수는 장고파에 속하고 네. 김명훈 선수는 역시 좀 속기파에 속하고요. 상대방보다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난다면 네. 게다가 좀 본인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이때 좀 불안함, 초조함 약간 초조함이 이런 것도 있죠. 또 있죠. 생기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상대가 초읽기에 몰리면 또 사실 뭐 바둑기에서는 뭐 시간 공격이라는 용어를 쓰긴 네. 하지만 사실 좋은 의미 쪽은 아니죠. 네. 좋은 의미 쪽은 정수보다 이제 상대 실수를 유발하는 이게 의미가 약간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상대가 시간이 부족할 때 좀 어렵게 두면서 이제 실수를 하도록 하는 기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적으면 역시 뭐 좀 초조하고 네. 불안해지고 그런 게 있죠. 지금 박하민 선수가 잠깐, 끊으려고 네. 했는데 이럴 때 이제 김명훈 선수 저기 들여다볼 걸 네. 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끊었어요. 지금 장면에서 여기가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단수 치는 자세가 안성맞춤이잖아요. 네. 연결되면서 이단점이 남으니까. 네. 지금 들여다보면 박하민 선수는 안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이제 상변 전체를 수중에 넣으면서 바꿔치기로도 승부해볼 만하다. 좀 이런 작전을 취할 수 있으니까 김명훈 선수가 준결승 때도 당연히 이제 자기가 선수라고 생각했던 것을 아끼다가 역으로 당했고 지금도 사실 아낄 필요가 없는 것을 좀 아꼈어요. 네. 그래서 변화의 여지를 제공을 했어요. 만약에 상변 흙 전체가 들어간다면 이것도 덩치가 꽤 크거든요. 그렇죠. 박하민 선수는 벌써부터 전체적인 형세를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작전을 펼치거나 다음 수를 구상하거나 할 때 부분적인 수익기를 위주로 해서 하는 기사들이 있고 또는 형세 판단을 먼저 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뭐 지배 균형이 어떻게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기사가 있거든요. 박하민 선수는 확실히 뭐 매 수를 생각할 때 형세 판단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단수를 쳤네요. 단수를 쳤다는 거는 그냥 이대로 이렇게 두고 이쪽을 두겠다는 뜻 같네요. 지금 뚫는 거는 그야말로 이 교환을 안 해둔 게 치명적으로 네. 흑에게 손해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역시 바꿔치기의 느낌인데 이 넉점은 살아가기가 어렵고요. 네. 뭐 바꿔치기인데 백이 깔끔하게 빵따냄하면서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펴볼 수 있는 변화는 늘고 이으면 있거나 이제 넘어서 두겠다는 뜻 같은데 이번에도 어렵네요. 만약에 100석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뚫어요. 이건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치기도 이겼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면 뭐 바꿔치기를 피할 방법이 네. 없네요. 이렇게 되면 흑은 좌변을 전부 잡았고 백도 지금 이 녹점이 이 탈출이 잘 안 되거든요. 포위되는 쉬워서.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둬도 나와 끊어서 벌써 이 변화에 대한 개가가 나왔습니까? 진작에 들여다보면 어땠을까 궁금해집니다. 우리 김명훈 선수가 이 변화를 그냥 수월하게 선택한 거 보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네 진행이 되고 이제 하변 쪽으로 뭐 와서 이 정도로 그냥 가장 쉽게 이 정도로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계산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지금 거의 이렇게 되고 이쪽은 대신 흙이 걸리고 그냥 이렇게 쉽게 개가를 하게 되면 사실 좀 미세한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아, 100집도 지금 거의 95집 가까이로 늘어났고요. 엄청나게 커졌죠. 서로 또 모양 바둑이 됐는데요. 네. 아마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정도는 흙이 약간 개가로 갔을 때 자신감을 가질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김명훈 선수는 좀 더 깊숙하게 이 정도까지는 들어갈 생각인 것 같아요. 100집을 조금만 줄일 수 있으면 흙이 뭐 개가로 나쁘지 않다는 네. 계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개가는 흙이 자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조금 더 100집을 줄이고 정리가 되면 흙이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근데 좀 흙의 처리는 약간 좀 의아합니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긴 하네요. 네. 흙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백도 뭐 부담이었던 돌이 버리긴 했지만 부담이었던 돌이 해결이 됐고 결국 뭐 상변에서는 백의 처리가 좀 잘 됐어요. 흙이 그냥 쉽게 이렇게 두어서는 그냥 개가 바둑이 되는데 김명훈 선수의 다음 한 수가 궁금하네요. 김명훈 선수의 스타일상 또 쉽게 날일자로 둘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준결승에 이어서 오늘도 절대 선수인 것을 아끼다가 뭔가 좀 아예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변이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바둑판은 많이 좁혀졌거든요. 제가 지금 가장 쉬운 길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장 쉽게 정리하고 외길이죠. 거의 외길이에요. 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흙에 걸리고 이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이제 쉽게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요. 이랬을 때 백집이 96, 97 정도 그리고 흙은 뭐 이 정도 선까지 집이 나면 한 102, 3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미세한 바둑이 돼요. 그러네요. 흙이 선수라서 뭐 끝내기 해서 뭐 약간 득을 보면은 좀 괜찮은 개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는 사실 뭐 그렇죠 미세한 승부인데 거기 두는 게 지금 선수라는 뜻이거든요. 선수가 아니라면 이상한데
뭐 선수가 아니라면 단지 끝내기 네. 몇 집에 불과한데요. 선수가 아니라면 그냥 한 역끝내기 한 6집 정도 끝내기를 한 건데 여기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백이 이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게 받았다고 했을 때 흑이 이득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기를 받아도 이게 지금 흑이 이득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속 시원한 느낌은 있지만 여기도 백이 두는 것 자체가 끝내기로도 크거든요. 네. 100집 차이가 좀 클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건 있네요. 부분적으로도 한 5집 이상 차이가 나지만 네. 백이 이었다고 봤을 때는 흑이 이렇게 살리는 것은 안 되거든요. 단수가 단수가 됐기 됐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 있으면 여기 살리는 것까지는 흑의 권리가 되니까 네. 역끝내기 느낌으로는 한 7, 8집 정도. 어, 이 자리도 사실 백이 두게 되면은 흑이 이렇게 정리한 것과 비교해서는 집으로 네, 한 7집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곳이 절대 선수가 아니라면 손 빼고 여기를 정말 가고 싶은데 이 자리가 아까부터도 큰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흑이 여기 왔을 때가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이제는 100개 약점이 생겼네요. 네, 받으면 한 칸으로 바로 연결이고 또 이쪽을 씌우면 이쪽 뚫고 나왔을 때 백도 끊기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수가 나게 됩니다. 이건 바로 수가 나게 되죠. 아, 거의 받는 게 정수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집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수의 가치와 이 수의 가치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의외로 좀 깐깐한 수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줄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초읽기 들어갔네요. 일단 100도 중앙을 하나 지키는 게 네. 네. 당- 정수일 것 같습니다. 여기 정말 오고 싶은데 네. 워낙 좋은 자리인데 여기 왔을 때 지금 대책을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지켰을 때 아마 김명호 선수는 아까 이런 진행이라면 미세한 바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50초. 하나, 흑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침투가 가능합니다. 5, 6, 7, 8, 9, 10. 아. 2번 남았습니다. 이 초읽기도 1분 초읽기인데 1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지만 이제 정작 초읽기를 부를 때 네. 그때 초조함은 20초 초읽기나 그렇죠. 30초 초읽기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도 좌변에 있는 100도 꽤 크네요. 네. 짝집 이 흑집도 상당히 크게 들어갔죠. 결국 김명호 선수는 역시 바꿔치기가 일어났지만 약간 50초. 흑이 좀 둘, 백을 편하게 셋, 해준 느낌은 있지만 넷, 결국 선수를 다섯, 잡으면 된다. 선수를 여섯, 잡아서 하변 쪽에만 일곱, 먼저 돌이 오면 여덟,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홉. 버텼습니다. 승부수이기도 하고 지금 그냥 지켜서는 흑이 쉽게 둔 게 아니라 깊숙하게 들어왔을 때 좀 네, 깐깐하다고 보고 지금 승부수예요. 이렇게 되면 흑도 좀 여기 두어서 뭔가 득을 보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100은 어떤 대책을 세워 네, 놓았겠죠. 세워놨어야 되는데 우선은 붙이면 상변 넉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앙 넉점은 흑에게 내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이렇게 두고 뭐 찌른다거나 잇고 찌르게 되면 중앙 넉점은 흑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백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변이 더 하변이 크다. 크다. 네, 그런 얘기죠.
박하민 선수의 중앙? 승부입니다. 100넉점을 후수로 잡으면 그건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흑도 그냥 후수로 잡으면 백에게 또 선수를 뺏기면 네. 한 발 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하민 선수의 지금 이 수는 네, 흑의 입장에서는 더 까다로운 한 수입니다. 집으로 한껏 버티면서 수를 낼 테면 내봐라. 네, 백은 지금 하변을 지키면서 흑에게 또 다른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흑이 중앙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궁금한데요.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지. 시합이 많지 않아가지고 시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시내 들어가야 대국에서 그렇게 어제 바둑 말고는 크게 어려웠던 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침착한 바둑이고요. 일단 개가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개가 바둑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약간 불리한 편일 것 같고 최대한 싸움 바둑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네, 역시 동료 기자들에게 고기는 살 거고요. 만약에 우승을 해서 이번 연도에 대회가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세계대회에서 이번에 본선에서 성적을 내보고 싶습니다. 이번 연도에 시합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세계대회에서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김명훈 선수인데요. 박하민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이제 최대한 싸움 바둑으로 이끌겠다, 난전으로 이끌겠다. 중반에는 사실 김명훈 선수가 좋아하는 흐름대로 좀 상대를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약간 지금 다시 좀 개가바둑 흐름으로, 개가바둑의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네, 뭔가 상변에서 처리가 백을 공격하면서 또는 이 교환만 먼저 해두었으면 선수를 잡고 하변 쪽으로 오는 그림이 있었을 텐데 네. 이제 이 교환을 아껴두다가 바꿔치기가 됐고 또 바꿔치기 과정에서 흑이 한 수 이제 선수 비슷한 수를 하나 두었더니 박하민 선수가 손을 뺐어요. 네, 과감히 빼면서 버텼고요. 이 자리가 우선 워낙 명당한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에 오면서 하변 흑 백집이 상당히 많이 부풀었고 우변 흑집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백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두어서 받아주면은 바로 탈출이 가능한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같이 이제 붙이는 맥점이 있어서 이 정도로 후수로 흑이 넉점을 잡는 거는 역시 그야말로 끝내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네. 백이 또 한 번 손을 빼고 두게 되면 흑이 얻은 것보다는 백이 두 번 손 뺀 것이 훨씬 크고요. 그래서 김명훈 선수가 분명히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그 전투에서 지금은 바꿔치기를 선택한 것이 우선 첫 번째 백을 약간 편하게 해주었고 또 그 이후에도 하변 쪽을 먼저 선점을 해서 하변 쪽에 먼저 결정을 해서 좀 더 득을 볼 수 있었던 기회를 또 한 번 약간 느슨한 느낌의 수가 나와서 박하민 선수가 집으로 한껏 버텼고 김명훈 선수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김명훈 선수가 좀 힘을 썼고 네. 김명훈 선수의 장기가 발휘되었던 중반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또 박하민 선수가 장기로 하는 후반전이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또 좀 분발을 해야 되는 장면이 왔어요.
중앙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네. 여기에서 김명훈 선수가 좀 포인트를 올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힘든 바둑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자, 그쪽은 우선 뭐 흑의 권리이고요. 보통 저런 수를 둘 때는 내가 어딜 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좀 두지 않나요? 우선 뭐 형태를 결정짓는 의미도 있고 네. 끝내기로도 지금은 호구 치고 단수 쳐두는 데까지는 흑의 권리입니다. 자, 김명훈 선수도 조금씩 머리카락에 또 손이 가고 네. 있죠. 어김없이 나타나는 김명훈 선수의 대국 습관인데요. 한번 박하민 선수는 정말 움직임이 없는 네. 것 같아요. 김명훈 선수에게 한번 스포츠 50초. 하나, 머리를 한번 꺼내 보시네요. 어떻게 되는지.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이 이런 곳을 따라서 받아주는 것은 지금은 아까도 미세한데 굳이 말하자면 이 백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되면 흑이 나쁜 결과는 아니지만 미세한 흐름이라고 네. 봤는데 지금 백이 먼저 와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이것은 차이가 좀 나는 것 네 같아요. 차이가 좀 나죠 안팎으로 물론 중앙 쪽에서 먼저 득은 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뾰족한 수가 나지 않는다면 글쎄요, 김명훈 선수 좀 어려운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좀 득을 보고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넉점 잡는 수를 남겨놓고 또 좌하기 결정 짓고 네. 여기를 받고 이렇게 끝내기로 가면 역시 미세한 승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50초. 아까 처음에 흑이 최선의 셋, 진행으로 했던 네. 변화보다는 좀 더 이제 좀 여섯, 미세하지만 부담스러운 여덟. 네,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박하민 선수가 또 후반에 강하기 때문에 네. 김명훈 선수는 아무래도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팀 야간 훈련에서 끝내기 계산 이제 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네.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끝내기의 크기를 맞추는 뭐 문제라든지 그런 훈련을 많이 네.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바둑에서는 이제 100이 있는 것이 몇 집짜리 끝내기인가를 아. 이제 계산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흑이 이런 곳 젖혀 있는 것이 이제 몇 집짜리 끝내기입니까라는 문제를 내주고 선수들이 이제 풀고 그러면 이게 소수점이나 분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보면 네 그냥 선수들한테 열심히 풀어라. 보통은 누가 좀 잘 맞추는 편인가요? 네. 어떤 선수가? 우선은 지금 국가대표 코치인 이영구 선수가 상당히 정확하고 이 방면에 대해서 이제 이영구 코치와 이제 허영호 코치가 네, 이 방면에 정교하잖아요. 네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많이 만들고 선수들에게 문제를 많이 내주고요.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신민준 선수가 계산이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잘 풀고 다른 선수들한테도 이제 좀 가르쳐 주죠. 이거는 이래서 몇 집이고 그런가요? 몇 집이고 이런 네 가르쳐 주고 어린 선수들도 지금 이제 영재반에 새로 들어온 선수들도 이 계산에 상당히 밝더라고요. 네. 김명훈 선수. 이제 와서 끊는다는 것은 자 이건 승부수네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야말로 아까부터 끊을 수 있는 자리를 네. 지금 평범한 진행으로는 개가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의 득 보고 지켜서 집으로 가는 거는 하변 100집이 다 나면 이거는 집으로
자신이 없다. 끝내기로 가서는 자신이 없다는 거고 정말 비상수법이고 이렇게 될 거였으면은 그렇죠. 애초에 바꿔치기를 선택한 그 선택부터가 좀 잘못되었고 네. 백을 여기 오게 만든 것도 잘못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흑 쪽에서 좀 승부수를 던진 느낌이 있습니다. 50초. 하나, 둘, 지금 계속 셋, 다른 변화를 구해간다는 것이 여섯, 네, 이 일곱, 바둑의 흐름을 여덟, 보여주는 게 아홉.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게 실패하게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네. 딱 봐도 바깥쪽에서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근데 지금 끊어서 아무 수도 안 나고 여기가 백집으로 다 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끊어 잡는 수도 없어지는 뭐 경우도 나올 수 있고 수를 못 낸다면 이건 바로 흑이 이기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바로 수를 내겠다. 수를 내려가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고 지금 개가로 가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명훈 선수 쪽에서 승부수가 나왔어요. 네. 박하민 선수도 최강수로 버텼는데요. 네. 근데 지금 두 칸 띄어진 수가 100에 두 칸 네. 띄어진 수가 좀 약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흑이 이제 노릴 수 있는 수는 이런 것들이죠. 여기를 붙이고 끊는 것. 네. 심오하네요. 여기 두었다 저기 두었다. 여기는 이제 붙이게 되면 아까와 비슷하죠. 젖히고 늘었을 때 역시 넉점 잡는 수는 남아 있고요. 나중에 이어서 이제 넉점을 끊어 잡는 수는 남아 있고 이쪽으로 두는 거는 흑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끊어서 흑이 수상전을 하려면 이렇게 끊어 가야 되는데 네. 단수 치는 순간 흑의 수는 세 수가 되죠. 네. 단수 칠 때 나오는 것은 흑이 먼저 잡힙니다. 아. 네, 일단 백도 붙여 갈 것 같은데요. 50초. 하나, 둘, 마지막까지 정밀하게 네. 읽어봅니다. 하변 흑 한 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바둑의 승패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끊어둔 수는 뭐 이미 집으로 손해를 받고 뭔가 수를 내려가서 네 지금 뭐 바로 여기서 승부를 보자는 뜻이에요. 백도 공배가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받으면 뭐 붙여 끊는다든지 해서 맛이 나쁘다라는 네. 뜻이고 이쪽으로 받으면 뭔가 또 이 백의 공배가 채워진 것을 이용해서 수를 내겠다. 어렵긴 어려워요. 이렇게 두고 뭐 메워간다든지 좁은 공간이라 수가 날지 안 날지도 사실 어려운데요. 네. 백은 우측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이쪽이 아무래도 왜냐하면 좌측에서 받으면 이 수가 우선 눈에 딱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왔을 때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이 우선은 최강수이자 정수로 보입니다. 다음 한 수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수를 내려가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김명훈 선수가 여기서 승부를 보자면 여기까지 미리 끊어놓고 네 그래야 나중에 이런 곳에 돌이 왔을 때 또는 붙일 때 듣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끊는 수가 응수타진이네요. 네. 좌하기 백 모양은 호구되어 있는 자세가 그래도 꽤 많은 탄력을 네. 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원래는 이으면 악수인데요. 네, 악수인데 지금은 수를 내려가는 입장이니까 네. 그냥 정말 속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다 하고 뜁니다. 아, 그러면 전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가르고 나올 네, 가르고 수밖에 나와야 없을 것 되죠. 같은데요. 이때 이 두 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미끼로 삼아서 아, 쭉쭉 밀면 지금 또 백에 공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잡으러 가는 것은 찌르고 먹여치게 되면 이것은 또 수가 나는 형태거든요. 오히려 밑에 쪽을 네. 산다는 것. 네, 이렇게 되면 또 큰 수가 괜찮은데요? 나네요. 이게 지금 뭐 이쪽 붙이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어. 바로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가르고 나오면 역시 쭉쭉 미는수 선수가 듣고 있고요. 나리자 선수 듣고 있고 아까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수를 내겠다는 네. 뜻이죠. 밑에서 산다면 이건 역전일 것 같은데요. 이건 크죠. 네. 이렇게 살면 크죠. 자, 초읽기의 박하민 선수에게 정말 어려운 숙제를 내줬습니다. 여기서 호구 치는 수는 어떨까요? 이선호고요. 네. 이게 이제 최강수죠. 이렇게 도는 수가 최강수인데 막히는 자세가 우선 아프고 이렇게 되면 백은 살겠지만 흑도 이 정도면 이제 다음 한 수로 사는 공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50초. 하나, 둘, 가장 깐깐한 수를 넷, 김명훈 선수가 다섯. 던졌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어렵네요.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60초 초읽기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도 꽤 뒷맛이 고약한 네. 자리였네요. 네. 사실 마지막 초읽기에서 이런 고상대가 찔러오면 괴롭죠. 네. 네. 시간은 부족하고 자체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상당히 어렵고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괴로울 것 같은데요. 네. 거기가 생각보다 정말 맛이 나쁜 자리였네요. 그랬다면 백이 처음에 두 칸으로 뛰어서 지킨 네, 수가 이수로 조금 다르게 지켰어야 됐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하나. 합니다. 하나 좁히면 이제 수는 안 나죠. 근데 네. 여기는 두면 여기를 두고 다섯, 싶은 자리니까 두 여섯. 칸으로 네. 일곱, 여덟, 아홉. 버팁니다. 우선 막는 자세가 훨씬 좋아졌죠. 네. 아까는 그냥 붙이면 백이 젖히는 것이 가능했는데 늘어서 막은 형태가 됐기 때문에 흙의 모양이 한층 단단해지고 백이 오히려 좀 사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밭전자 행마를 한 것은 아주 좋은 맥이었습니다. 의외로 승부가 꽤 쉽게 결정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여기가 지금 바로 승부랑 직결된다고 봐야겠죠. 네. 자, 막는 수, 네, 막는 수가 우선 일감으로 떠오르고 아까 이렇게 사는 것은 백이 살기는 삽니다만 나중에 여기까지 지금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쉽게 이렇게만 자리 잡아도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는 백이 안 되겠고 막았을 때 결국은 흑도 괴롭히기 위해서는 백이 본인도 못 살았지만 우선은 젖혀 이어서 흑의 수를 좀 줄이고 네, 방해 공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상전이 될 네, 수도 있을까요? 수상전의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은 백 쪽이 조금 더 골치 아픈 느낌이 있네요. 아무래도 백 모양에서 네, 전투하는 거다 보니 백이 좀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도 지금 16분 정도 남아 있어서 당장 막는 수가 거의 최선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이제 승부처이고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수읽기를 하겠다. 좀 남은 시간을 여기서 다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김명훈 선수도 그러네요. 지금 뭐 개가로 가서는 이봐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끊어간 승부수가
주요했던 것 네, 같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지금은 맞게 되면은 상당히 유력한 승부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가 난다면 흑이 끊었을 때 백이 뒤로 단수 쳐서 물러받았다면 어땠을까? 이 그림을 좀 아, 봐야 될 이렇게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물러서서 받는 것보다는 사실 이수로 이제 한 칸 왼쪽으로 좁히는 치켰으면 것이. 네, 더 안전하기는 했겠는데 네, 실전 심리상 하변을 두면 여기를 너무 두고 싶게 네. 생겼거든요. 모양이. 자, 막아갔고 백이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가 사실 문제네요. 박하민 선수도 처음으로 좀 얼굴을 찡그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냥 사는 것으로는 흑이 뭐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고 네. 상전 벽해 그야말로 백집이 다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우선은 그래도 젖혀 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뭐 이렇게 한 칸을 뛴다든지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때 끝까지 잡으러 가면 결국은 수상전의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젖혀 있는 것은 최강의 반발이자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네. 김명훈 선수는 뭐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손길로 수를 다 보아두었다는 듯이 지금 두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었을 때 여기까지는 흑에 걸리고 여기서도 흑이 이제 자리를 잡거나 백과의 수상전을 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구 또는 날일자 또는 아래 한 칸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두던 간에 백은 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네. 숨통을 끊으러 흑의 안형을 빼앗으러 갈 겁니다. 흑의 안형이 조금 풍부해 보이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박하민 선수는 시간과도 싸워야 되기 네.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거의 던져놓다시피 네, 급했습니다. 흑은 날일자 혹은 한 칸? 네. 어떤 게 좀 더 날일자 유력할까요? 자 한 칸. 날일자를 오면 아마 백은 아래서부터 안형을 이제 탈취하려고 할 거고요. 한 칸을 두면 역시 이쪽으로 올 거고요.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선수인데 호구로 두는 거는 이쪽을 오게 되면요. 그냥 바로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백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만드는 수거든요. 사실은 끊어 잡기만 해도 백이 조금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수는 흑이 먼저 하변을 두는 것보다 백의 수를 줄여가면서 백으로 하여금 지금 선택을 해라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백이 살기 위해서는 여기를 선수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선수로 하면 살 수는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흑도 모양이 좀 좋아져서. 흑도 살 네. 수가 있으니까 끊어 잡는 수가 호착입니다. 부분적으로 좋은 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도 그냥 따내는 것보다는 여기 하나 먹여쳐두는 것이 또 날카로운 수예요. 한 수라도 확실히 줄여두는 것이 지금 전혀 손해는 없거든요. 이 나중에 그냥 뭐 따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림이 됐을 때 수상전의 형태가 됐을 때 네.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결국 백이 이 석점 꼬리를 버리고 둘 수도 있지만 이규환이 확실히 돼 있는 것이 지금 좋죠. 네, 지금 먹여쳐두죠.
부분적인 수법, 부분적인 수익기 김명훈 선수 역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확실히 선수를 해주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김명훈 선수는 뭔가 아끼다가 네. 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바둑이 많았는데 날카롭네요. 지금은 한 점 따낼 수밖에 없고 백으로 하여금 여기 모양을 정리해라.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봤을 때 그냥 백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수상전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백이 한 수 부족이에요. 아, 흑이 이었을 때 백이 두 수, 흑은 세 수. 마지막 하나, 둘, 셋. 백 모양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네. 못했을 것 같아요. 김명훈 선수의 이 끄는 데부터 네. 끊고 밭전자 여기 끊어 잡은 수 세 수는 역시 부분적인 수익기에서의 강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요. 자, 백이 어떻게 응수를 할지. 네. 김명훈 선수도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수익기를 하고 있고 흑의 승부수가 지금 통할 것 같은 장면이에요. 뭔가 한 칸을 띄어서 네, 박하민 선수 조금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는 한결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